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면 더욱 말입니다. 특히 투자한 주식이 몇 주간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몇 년간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면 말 다한 거죠.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인간의 심리를 극한으로까지 치닫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식 전문가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것에 통달했더라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도루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인생도 투자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옛부터 술, 여자, 노름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쓴맛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 순간 요동치는 시세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 도박과 같은 향락적인 것에 중독된 분들이나 남의 말을 잘 믿는 귀가 얇은 분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참고 인내하는 것을 못 견딜 뿐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뇌동매매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빚으로 올인이나 몰빵 가능성도 무척 크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식으로 잃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뭔가에 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식은 상승을 하는 시기보다 조정을 하는 시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건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불확실한 걸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할 땐 주식 투자를 꺼리죠.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게도 불확실할 때야 말로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호재는 다름 아닌 주식이 싸다는 것이니까요. 바로 불확실성이 넘쳐날 때입니다. 따라서 다들 관망하거나 내빼기 바쁘죠. 그러니 주식이 쌀 수밖에요. 이때 남들과 달리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매수를 하려면 자신만의 주체적인 생각과 강한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을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사실 그런 노력이 귀찮고 싫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안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역효과만 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 전문가의 추천주나 리딩방 같은 거 말입니다.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딸 수도 있겠지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윳돈으로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버티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올인이나 몰빵 그리고 비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조정을 해도 깨갱이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도 주식 대가들 중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주식 시세는 결코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코 수학적 계산과 각종 데이터로만 주식 시세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과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낙관적일 때 매도하고 모두가 비관적일 때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아이러니고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학적 계산과 각종 데이터로만 작동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땐 주식시장은 활력을 잃고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폭등과 폭락이 없는 보합과 같은 상태에서 약간의 등락만이 반복될 테니까요. 저는 주식시장의 폭등과 폭락은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거대한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은 절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수학적 계산과 각종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용카드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인터뷰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신용카드가 왜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만 있어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 신용카드가 확산되면서 발생한 게 바로 신용불량자죠. 예전엔 신용불량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겁니다. 이건 인간은 결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건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때 발악을 하게 됩니다. 리볼링부터 온갖 카드와 사채까지 써가며 돌려막기로 아주 미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빚만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말입니다. 갑자기 목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 말이죠. 1년 안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또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질질 시간을 끌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헛수고일 테니까요. 지금 자영업자 빚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갚을 수 없는 악성 부채라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통한 내 정권에서만 안 터지면 그만이라는 임시 땜빵 정책만 남발할 뿐이죠. 고성장 시대도 아니고 안 되던 장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될 턱이 있을까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나 사채로 버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건물주, 은행, 카드사, 사채업자들만 신난 거죠. 카드사들의 각종 혜택은 사실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사용하게 하려는 미끼라고 보는데요. 인간이라는 게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은품이나 현금을 공짜로 쥐어주면서 신용카드 만들라고 꼬시는 거죠. 일단 뿌려놓으면 다 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미친놈이 처음부터 빚을 지려고 신용카드를 만들겠습니까? 근데 간혹 그런 놈들도 있더라고요. 빚 무서운지 모르는 막장의 인생들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알뜰하게 필요한 곳에 써야지 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로 골치 썩지 않은 집이 있을까요? 카드사들이 원수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인생이 박살나든 말든 수수료로 이득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고리 대금업자들이죠. 아니 무슨 대출 금리가 15%나 하나요? 이것저것 떼도 그냥 앉아서 두세 배는 남겨먹는 겁니다. 이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또 어딨나요? 신용불량자가 안 되려면 당장 신용카드부터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만 쓰세요. 내 인생에 절대 빚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개소리하지 말라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전 세계 1위가 됐을까요? 전 여기에 분명히 신용카드도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빚을 남발하는 사회 그리고 빚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들, 거기에 빚을 통제하지 않는 정부의 수수방관이 전 세계 가계부채 1위로 올라선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 빚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려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활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빚도 자산이라며 떠들던 재테크 전문가들이 떠오르네요. 그 말 믿고 2030 세대가 묻지마 영끌을 엄청나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게 2030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똥된 거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함부로 나대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시궁창 속에서의 고난의 행군뿐입니다. 당연히 결혼은 언감생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더욱 쪼그라들겠죠. 최근 출산율이 0.78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이 똥되는 시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출산은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거나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157곳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앞으로 그 수많은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겠습니까? 10년 후 수많은 아파트들이 슬럼화되고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동산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을 혁신하지 못하면 투자로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혁신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